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처럼 많이 다루어지는 테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처럼 또 찾아보기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마치 물천지인 바다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 많이 말하고 그토록 사랑에 대해 관심을 기르고 있지만 정작 사랑을 찾아보기는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우선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까에 관심이 많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오해가 뭐냐면 되게 사람들이 사랑은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래서 소개팅도 해보고 중매도 받아보고 소개도 받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제가 오해하는 걸 보니까 사랑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랑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와서 황홀하게 그 안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 황홀한 시간을 꿈꾼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이 올 때 정열을 불태울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이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한 번은 젊은 아빠가 교회 왔는데 아기를 안고 막 쩔쩔 매는 걸 제가 봤어요. 엄마는 다른 순서가 있어서 들어갔고 애를 아빠가 막 안고 있는데 애가 막 울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모르니까 아빠 손이 얼마나 커요. 애가 막 우니까 안고 이게 들기면 달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애가 아파서 더 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배워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너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술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너를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인 사랑의 기술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의 기술이 필요해. 이해의 기술. 사랑의 첫 걸음은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할 수 없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나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이해하듯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역지사지가 이해의 기술 핵심 아니겠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Why don't you wear his shoes?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은 매우 조용하고 또한 평화스러웠다. 그런데 한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타는 순간 분위기는 금방 바뀌었다.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고 제멋대로 뛰어다녔다.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쥐기까지 했다. 그 중년 신사는 내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이런 상황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태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을까요? 그 신사는 그제서야 눈을 뜨고 힘없이 말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뭔가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다. 짜증은 사라졌고 화도 가라앉았다. 그 대신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져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라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마음 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셨는데 먼저 그 사람 입장에서 봐라. 이게 사랑의 기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는 상대방 입장을 해서 서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대화예요. 대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화 이전에 이미 마음이 나는 내 마음과 통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 마음과 내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화의 목적은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사랑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가며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화의 부재, 더 나아가 대화의 실패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옛날 얘기예요. 경상도 분들 뭐 세 마디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퇴근해가지고 뭐 밥 먹자, 아는 자자. 하루 종일 헤어져 있다 와가지고 만나서 하는 말이 고작 이 세 마디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하는 이 대화가 사라진 관계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사랑이 깃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대화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대화해요. 제발 좀 음식 좀 제대로 만들어 봐. 이 교회 다니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가요. 설교형으로 얘기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당신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이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내 말은 이미 학계에서도 검증된 이론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결론만 말해. 결론만. 대화를 막 재촉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열등감 때문에 그래. 자기가 막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 못생겨서 그래. 그래서 당신 주눅 들어있는 거 내가 알아. 동정인지 빈정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서 그나마 있는 사랑마저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화를 통해 사랑을 일으키는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경청이에요. 듣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죠.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할까? 말의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마음이 뭘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대화가 되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TV 보면서 대화해요. 신문 보면서 대화해요. 책 남기면서 대화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준비해서 갖다 놓고 식탁에라도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지.
뭐 설거지 한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뒤통수에 대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전해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이 대화를 무르익게 하려면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 I message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 여보. 여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반대로 you message라는 게 있어요. 너 전달법.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돼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당신 뭐가 문제야? 이게 you message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요 서로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나 전달법으로 내 마음을 실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발전시키는 기술 중에 1, 2, 3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1, 2, 3예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의 기술이 뭐라고요? 먼저 이해의 기술. 두 번째가 대화의 기술이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배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려의 기술. 여러분 사랑은 따뜻한 배려로 깊어갑니다.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을 움직여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자상하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잘 챙겨 먹습니다.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잠도 청합니다. 늘 내 마음 잘 챙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란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 때 배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죠, 관심. 여러분 배려는 처음 스타트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그 사람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카페를 한번 들린 적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감기를 심하게 걸렸는데 기침이 심했는데 그 약속을 좀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어서 그 카페 한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기침이 나오는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가 아직 차 주문도 안 했고 쟁반을 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이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레몬 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기침에는 레몬을 탄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서요. 참 고맙더라고요. 저 지나가는 손님 아니에요? 지나가는 손님이지만 그 손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아가씨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렇습니다. 배려란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행동을 옮기려면 관심이 필요해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관심. 두 번째가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 챙겨주는 그런 게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뜻밖의 축하의 메일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이메일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지 40년 되심을 축하합니다. 제가 작년이 성역 40주년이었거든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소식을 들으면 늘 감사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시기를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을 기억하고 챙겨준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 25년이 되었고 서로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잘 못 보죠. 제대로 그동안 연락 한번 변변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상처,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소중한 기억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배려는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도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다는 못 도와주어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란 누군가의 필요를 정성껏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실천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이해하는 기술, 잘 이해. 두 번째, 대화의 기술. 세 번째, 배려의 기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와닿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게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